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최희경 세무사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만일 여러분이 원조합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전 부동산가액이 높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그 평가액을 권리가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권리가액이 여러분이 원조합원이 추후에 분양받을 그 아파트 등의 분양가액보다 높게 평가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좋을 것 같죠? 이때 되돌려받는 돈이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를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청산금 수령액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분담금 환급 예정액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러한 청산금 수령액을 돌려받았을 때 양도소득세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분담금 환급 예정액, 즉 청산금 수령액의 본질과 양도식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올린 내용이고요. 사안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분은 이제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갖고 계셨나봐요. 종전 부동산인데 무려 이제 그 평가액이 한 30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 종전 부동산 이제 재건축 사업에 편입이 됨에 따라 그 재건축 사업이 시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입주권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입주권을 이제 2021년 5월 달에요. 1,000만 원이 모자란 30억 원에 양도하고, 그런데 이분은 1세대 1주택자였나봐요. 그래서 이 1세대 1주택자였기 때문에 이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9억 원, 지금 현행은 12억 원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과다하게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조사가 나왔는데, 조사에 대해서 조사 나온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수정신고를 했는데, 수정신고를 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해당하는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는요 배제를 하고, 그런데 문제는 청산금 상당액,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분담금 환급 예정액 약 7억 2,300만 원 정도 되는 이 청산금 상당액을요 빼고 난 나머지에서 수정신고를 합니다. 이 빼고 계산한, 즉 청산금 수령액인 7억 2,300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안이 오늘의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 법령 등은 일단 생략을 하고요. 이 청산금 수령액, 제가 이제 입에 잘 안 붙어서 그러는데 분담금 환급 예정액입니다. 이 분담금 환급 예정액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 이 판단 기준을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청산금 수령액, 그러니까 분담금 환급 예정액의 양도 시기를 언제로 봐야 될 것인가? 이제 이 원조합원께서는 어떻습니까? 1,000만 원이 모자라는 30억 원으로 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를 했는데, 이 30억 원에는요 분담금 환급 예정액, 그러니까 청산금 수령액 한 7억 2,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을 과연 이 금액의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이분이 주장하기로는요, 우리가 이 모든 이 재건축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 청산금 수령액에 대한 그 양도 시기가 부합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청산금 수령액을 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청구인의 이 주장이 과연 합당한지 안 한지를 일단 보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사안이고요. 두 번째는 이 청산금 수령액을 조합원 입주권 양도가액, 아까 1,000만 원이 모자라는 30억 원에 과연 포함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보는 게 두 번째 쟁점 사안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청산금 수령액 7억 2,300만 원의 그 양도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입니다. 이 청산금 수령액은요,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양도한 그 입주권의 종전부동산 부분에 대한 양도 대가잖아요. 그리고 매수자로부터 수령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납세자분께서는 모든 이 재건축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요 청산금 수령액에 대한 양도 시기가 이제 부합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심사원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청산금 수령액은 매수자로부터 수령을 한 것이지 신탁업자로부터 이 재건축 사업이 끝나고 나서 다 청산하고 난 나머지 지급받는 그 청산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매수자가 주장하는 그 양도 시기를 적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은요, 우리 기획재정부에서는요 이런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탁 방식의 재건축 사업에 있어가지고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에 대한 해석으로 그 토지 등 원조합원이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이제 명확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탁업자로부터 이렇게 받는 그 청산금은 그 자산의 양도 시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지만
우리 소득세법 98조에서는요,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할 때 그 취득시기 양도 시기는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면서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그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 시기라든가 취득 시기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구인은 이 29천만 원이 모자라는 30억 원에 그 해당하는 이 입주권을 매도를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어떻습니까? 잔금 청산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청산금 수령액, 그러니까 분담금 환급 예정액의 양도 시기는 당해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시기인 그 대금 청산일인 2021년 5월 29일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인과 매수인 간의 그 매매 계약이라든가 조합의 그 정관 규정에 따르면은요, 그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조합원이 그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를 하면서 이제 돈을 받고 이게 정산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종전 원조합원에 대한 권리 의무는 어떻습니까? 승계조합원에게 모두 다 승계가 되잖아요. 모두 부채든 뭐든 간에 향후에 이제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는 그런 의무까지 모두 어떻습니까? 승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쟁점 입주권을 양도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청구인이 아닌 승계조합원에게, 즉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양도 시기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쟁점 사항입니다. 청산금 수령액, 분담금 환급 예정액에 조합원 입주권 양도가액이 포함 여부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가액이 청산금 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국세청에서는 이제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의 기존 건물 그리고 그 부수토지 종전 부동산을 제공을 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조합원 입주권이잖아요. 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 평가액이 분양가액보다 커서, 즉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이 어떻습니까? 향후에 분양받을 그 분양가액보다 커가지고 청산금 수령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때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가액과 당해 청산금 수령액 상당액을 합한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때 조합원 입주권 양도와 관련돼서는 우리 소득세법 89조랑 4호에서 그 비과세 규정을 하고 있는데 1세대 1주택자로서 조합원 입주권 하나만 보유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그 비과세 규정을 하는데, 이때에는 당해 청산금 수령액 상당액을 당해 조합원 입주권가액에 포함을 해가지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든가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을 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시면은요, 이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을 해서, 즉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풀어서 얘기를 하면 현재 기준 비과세 기준 금액 12억 원이잖아요. 12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 입주권에 해당 양도가액과 청산금 수령액 상당액을 합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세심판원에서는 이제 청산금의 귀속 시기와 관련돼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결과 수령한 그 청산금만큼의 그 재건축 대상 기존 부동산의 양도 차익이 확정 실현이 되어서 그때를 귀속 시기로 보기 위한 규정이고, 또 비과세 규정이라든가 장특공제와 관련돼서도 역시 재건축 사업의 결과 수령한 청산금은요, 이때는 원천은 종전부동산에서 이제 기인해서 발생했지만 그 따로 반란해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비록 따로 반란해서 기산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 그러더라도 이 청산금 상당액의 양도 시기는요, 종전부동산인 그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시기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우리 심판원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결론은요, 당해 사업의 청산금 수령액, 분담금 환급 예정액은요, 그 원천이 종전부동산에서 발생한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돼서 비과세라든가 장특공제를 적용을 할 때는 비록 구분해서 계산을 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청산금 수령액의 원천은 종전부동산이기 때문에 양도 시기는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시기와 일치시켜야 된다는 게 심사원의 견해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도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도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종전견해,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담금 환급 예정액, 그러니까 청산금을 수령받는 경우 모질라가지고 권리가액이 작아가지고 분양받을 그 분양가액보다 작아가지고 청산금을 일반적으로 더 많이 내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서 어떻습니까? 사업성이 많이 저하가 됐지 않습니까? 뭐 건축비가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물가 같은 게 너무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그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지금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분담금을 돌려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청산금이 발생을 해서 청산금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더 추가적으로 분담금을 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납부하는 분담금이 아니고 돌려받는 분담금, 그러니까 청산금 수령액에 대해서 우리 과세관청의 견해가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 견해와 최근 입장을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거래 성격은 우리가 지금 심사원에서 제기한 요 사례처럼 그 청산금 수령액은요, 조합원 입주권에 포함해서 일괄 양도로 보는 게 최근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양도 시기도 어떻습니까? 조합원 입주권에 포함된서 이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잔금 청산일이 당해 자산의 청산금 수령액의 양도 시기이고요. 그리고 양도 차익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양도 차익에 포함을 해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천이 종전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가주택 판정, 지금 현행은 12억 초과이잖아요. 이때에도 그 수령액을 조합원 입주권에 포함을 한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고가주택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돼서는요, 이 청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그 원천이 종전부동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으로 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빨간색 규정이요, 빨간색 글자가 최근 우리 과세관청의 변화된 입장입니다. 많이 참고하시고, 여러분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청산금을 돌려받았을 때. 그렇잖아요. 종전에 내가 굉장히 큰 건물을 갖고 있었다, 큰 주택을 갖고 있었다, 비싼 주택을 갖고 있었다, 땅도 많이 갖고 있었다, 뭐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권리가액이 높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분명 앞으로 향후에 받을 이 아파트나 그런 어떤 다른 목적 부동산보다 그 가액이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청산금 수령액이 발생을 하는데, 즉 분담금 환급 예정액이죠. 이 분담금 환급 예정액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좀 더 면밀히 잘 계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 자담세무회계로 항상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도 좋고요, 메일도 좋습니다. 일단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회계 손혜경 세무사였습니다.